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 방송은 법무부 장관 내정자 조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송 시작 전에 구독은 필수인 거 아시죠?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국 교수에 대한 청문회가 곧 열릴 것인데요. 벌써 말들이 많습니다. 조국 교수가 핫하기는 이렇게 핫한 사람인 모양입니다. 특히 이번에 펀드 투자건으로 아주 말들이 많죠. 제가 이거 한번 다른 시각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청와대 수뇌부의 투자 대결, 이런 관점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각글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간 이후에 이 투자 약정을 했는데요. 조국이 민정수석으로서 누구의 비리를 감찰하고 경고를 하고 이런 자격이 과연 있었을까, 이런 생각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일을 못한다고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이제는 청렴성까지 의심을 받게 생겼습니다. 이런 사람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승진을 하는 것이, 영전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가,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투자는 10억 원이라고 하고 투자 약정한 나머지 금액은 실행을 하지 않아도 페널티는 없다, 뭐 이런 변소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행에 옮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문제가 안 되었으면 약정대로 투자를 다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그런 옵션, 선택권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거액의 투자를 약정했다는 자체가 민정수석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번 민정수석의 투자건에 대하여 과거 사례를 보아서 그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겠습니까? 멀지 않은 가까운 시기에 그런 일이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액의 몰빵 투자, 이거 누구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흑석동 부동산 몰빵 투자로 대한민국을 올 봄에 떠들썩하게 했죠. 그리고 나서 갖은 비판을 받고 청와대 대변인직을 사퇴했습니다. 거액의 몰빵 투자를 했다고 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 후에 수사까지 진행 중이죠. 뭐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 바는 없지만 수사가 수리돼서 지금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수사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가시적으로 성과가 보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의겸이 그때 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흑석동 재개발 지역 건물을 매입했는데 매입 자금이 무려 25억이 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투자 자금 중 10억이 넘는 돈을 대출을 받았죠. 그 대출이 어디서 했습니까? 고등학교 후보가 있는 은행에서, 은행의 지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기존 전세금 채권 등등 자기 보유재산 14억을 모두 합해가지고 재산 전액을 빚까지 내가지고 몰빵 투자했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을 잡는다고 하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거액을 몰빵 투자했다,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이용했는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는지 그게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서 수사기관에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로 부적절해서 사퇴를 한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조국 수석의 경우에도 멀리까지 갈 거 없이 이 김의겸 대변인의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똑같은 청와대 간부였고 시기도 몇 달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이 정부 사람이고 비교를 하려면 김의겸을 비교하는 게 옳습니다. 물론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조국이 더 유명하고 이쁨 받는다고 해서 김의겸하고 차별해서도 안 되고, 김의겸도 나름 중용된 사람인데 김의겸과 똑같은 잣대와 기준으로 이 사건을, 이 조국 교수의 사건을
평가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의겸이 사퇴한 이유는 청와대의 간부가 거액의 몰빵 투자를 한 것이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사퇴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김의겸과 조국의 경우를 비교해 볼까요? 누가 더 투자의 귀재인지 한번 대결을 해볼까요? 김의겸의 총 투자액은 25억이 조금 넘습니다. 이에 반해 조국은 아직 진행 중인 투자지요. 이미 실행한 투자는 10억 5천만 원입니다. 총 투자 금액은 70억 정도입니다. 이거 아주 거액이죠. 이미 실행한 거 10억 5천만 원. 이것만 해도 이미 서민의 관점에서,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는 아주 거액입니다. 지방 도시에서는 아파트 몇 채를 살 수 있는 그런 거액이죠. 자, 전체 투자 약정금이 74억 5,500만 원이죠. 이 약정만 보면은 자신의 전체 신고 재산 56억 원을 훨씬 웃도는 거액입니다. 자, 그럼 투자의 관점에서는 누가 더 잘한 것일까요? 우리 김의겸 대변인은 흑석동 알짜라서 그 당시 언론에서 시세 차익이 20억이 달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작게는 13억 말도 나왔는데 대부분 2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예상했습니다. 조국의 경우 약정한 투자 총액에서 일단 실행한 것은 10억 5천만 원 상당이지만,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인 것이라서 예상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상해야 됩니까? 제가 예상할 수도 없죠.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그리고 제가 함부로 얘기한 것이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럼 이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이것은 뭐 팩트다 아니다 할 것도 없이 그냥 누군가가 예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요 며칠 전부터 회계사 사이트라는 곳에서 이 투자에 대한 9가지 의혹을 정리해 둔 것이 SNS, 카톡 등에서 돌고 있습니다. 이건 뭐 사이트에서 이미 올라와 있는 것이니까 제가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그 글은 조국의 투자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과 평이 들어 있습니다. 총 9가지 섹터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 7번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국 가족은 70억을 총 투자 약정했는데 10억을 납입했다. 캐피탈 콜 조항이나 당사자 간 약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펀드 청산 시 약정의 기준 분배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즉 7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소리다. 와, 회계사 사이트에서 7배를 예상한 게 나왔습니다. 야, 이걸 실제 투자한 금액이 아주 보수적으로 봐서도 10억이잖아요. 7배, 그럼 70억이게요. 와, 이게 팩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 예상한 사이트가 나와 있습니다. 뭐 전문가라는 또 회계사들 아닙니까? 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조국의 경우 실투자 금액이 10억 5천만 원이라서 약정이 완전히 이행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정대로 그 금액을 다 투자할지 아닐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회계사 사이트에서 7배를 예상했다. 그러면 실제 투자한 10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7배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거액입니다. 역시 우리의 조국 수석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어떻게 투자하게 되었습니까? 조국 수석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해야 합니다. 도저히 일반인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정보입니다. 엄청난 투자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액의 투자를 민정수석 현직일 때, 그것도 현직에 임명된 지 얼마 안 돼서 초기일 때 했습니다. 이거 제정신입니까? 다시 김의겸과 투자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거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국의 압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한번 누가 이겼는지 의견을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방송 때 제가 취합을 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겼을까요? 뭐 어찌 보면 부동산이 펀드 투자보다는 안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야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국의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내정자는 능력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제기한 문제도 그것도 상당히 어지러울 건데 지금 도덕성 문제에서도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조국 수석이 이것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묘미입니다. 과연 끝판대장다운 면모를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낙마할 것인지 추락할 것인지 우리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좌파 최고의 투자 규제는 누구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